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텍스 컨설턴트 세무법인 다솔 김금호 세무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절세의 길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증여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 방법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상속 증여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나요? 이것을 세법에서는 재산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절세 포인트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재산평가는 상속세, 증여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시간에는 별도로 재산평가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재산 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느 시점, 자,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죠. 네,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주로 등기 접수일입니다. 주로 등기 접수일이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 10년 이내 당초 증여일 평가가액입니다. 당초 증여일 평가가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가합니까? 예, 첫 번째 세법상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 혼자 쓰는 말입니다.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정해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시가의 틀에서 세법에서만 특별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시가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법상 시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시세가 절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시세는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시세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쪽 중개사무소에 가서 팔라고 내놨고 옆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팔라고 내놨어요. 가격이 똑같습니까? 물론 똑같을 수도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다. 네, 그래서 시세로는 세금을 못 매기는 겁니다. 자, 어떻든 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가액, 주로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런 것으로 세금 매기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교 평가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5억짜리 단독주택인데 전세를 줬는데 8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8억짜리는 된다. 이런 얘기죠. 비교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 자, 공시가격이 5억인 집인데 은행에서 8억을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왜 8억을 빌려줬을까요? 네, 8억은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비교니까 비교하면 당연히 높은 금액으로 세금 매기겠죠. 세금 매기니까 높은 금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법상 시가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만 알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예, 세법상 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월부터 이후 3개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거를 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속 증여재산 자체에 있는 거래가액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샀어요. 10억에. 그런데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10억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돌아가신 뒤에 4개월 안에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요. 10억에. 공시가격 7억인데 얼마짜리라고요? 10억이라죠. 예, 10억이란 얘기죠. 네. 자체 거래가액입니다. 이거 우연히 생길 수는 있고 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체의 이런 거래가액은 잘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의 감정. 네. 공시가격 10억 이하는 한 곳만 해도 됩니다. 소위 절세 방법으로서 많이들 검토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용, 보상, 공매, 경매가액. 어떻든
요 재산, 당해재산. 이 5번이 문제입니다. 우리 상속 증여재산 자체에는 이런 금액이 없어요. 그런 금액이 없는데 문제는 상속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동일한 재산은 거의 없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유사한 재산. 어떤 게 유사합니까? 공동주택은 주로 이제 아파트나 대단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걸 얘기하죠. 동일단지, 그 다음에 면적 및 공시가액 차액이 5% 이내 차이가 나면 그것은 유사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에, 유사한 재산에 이런 금액들이 있으면 1부터 4까지 이런 금액들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아파트가 상속이 됐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같은 동 또는 같은 평형의 같은 단지 옆동에 같은 노예할층이 한 달 전에 공시가격 10억짜리인데 15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세금 매긴다고요? 유사한 재산에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15억으로 세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니 시세로 세금 안 매긴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는 시세로는 세금을 안 매기지만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어디하고 비슷해요? 시세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아파트나 각종 회원권, 오피스텔, 대단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시세로 세금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6월부터 3월 해놨는데 2년 이내에 있는 금액 또 특별한 경우에는 가져다가 세금 매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여기까지 조심하셔야 돼. 자,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한다면 최소한 2년은 지나야 안심하고 공시가격으로 세금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세금 매긴다고 했죠. 네. 예, 그러면 세법상 시가가 없으면 어떤 금액으로 세금 매기나요? 아까 제가 보충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좀 복잡합니다. 건물은 네.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 이것은 별도로 우리나라 지금 국토교통부인가요? 행정부처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매년 고시한 고시가액이죠. 대형 상업용 건물은 이제 국세청에서 또 고시를 합니다. 그것은 고시된 기준시가. 그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슨 5층짜리, 7층짜리 상업용 근생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죠. 저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시된 공동주택, 개별주택 대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든 저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반 상가 건물 내년부터는 직권 감정을 해서 높은 금액으로 세금 매기겠다. 이것을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이외의 재산 중에서 이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위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더한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용이 아닌 서화는 2인 이상 전문가 감정가액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주식은 그런데 어떤 금액으로 세금 매기나요? 상장 주식은 하루에도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예, 또 비상장 주식도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하시죠? 네. 상장 주식은 코스닥 주식 포함해서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 종가를 다 더해서 거래일수로 나눕니다. 이것을 시가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시가만 존재하는 거죠. 보충저가액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예. 문제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가평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됐으면 그 금액이 시가입니다. 사전적 용어죠. 네. 또 아까 세법상 시가, 그것이 시가입니다. 시가인데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본래 의미의 시가가 존재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특성이 아는 사람끼리 적당히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 금액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면 모르지만 국세청에서 세법이 정하는 평가액보다 훨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면 시가로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또 세법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거래를 하긴 했는데 1%도 안 되는 거래를 했다. 또는 3억 미만 소액 거래를 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가로.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장외 거래가 되거나 정말 배당도 많이 되고 해서 우량 주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건 당연히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래가 되지 않는 가족 기업의 주식을 몇 주를 최근에 팔았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를 해서 증여세 조금 내겠다. 이런 것은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시가가 없다면 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정해놨겠죠. 예. 그래서 순자산 가치, 순손익 가치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 가치의 2의 가중치, 순손익 가치의 3의 가중치를 두고 다시 5로 나누어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이고요. 자,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이면 이거는 순자산 가치에 가중을 더 둬야 되겠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에 3을 가중 두고 순손익 가치에 2를 가중 둬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개업 후 3년 미만 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 휴업 법인 이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순자산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무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자, 세법상 시가가 없어서 고시가액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고시가액이 8억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세법상 시가가 없는 걸 가정한 경우. 그러면 고시가액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상속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을 증여해서 그걸 사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고시가액이 이제 잘못돼서 이렇게 좀 높게 되거나 또는 시세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가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증여 시기에 따른 상속 시기는 우리가 선택을 못하죠. 네. 증여 시기는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는 매년 5월 말에 공시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게 낫고 내릴 것 같으면 내린 다음에 하는 게 나은데 내린 적이 있나요? 네, 앞으로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주식을 증여한다. 이럴 때 무슨 절세 포인트가 있을까? 상장 주식은 2개월 종가평균이라고 했으니 상속 증여하고 나서 2개월간 그 후 2개월간 종가가 하락했다면 다행히 평가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2개월에 더 올라가 버렸다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장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겠다.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이 우리가 오너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지 대강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니까 최근 연도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평가액이 낮아지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하면 절세 효과가 크겠다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 오너 대주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현금 증여하는데 무슨 절세 포인트가 있을까요? 현금 증여는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자산 포함입니다. 예, 금융자산 포함입니다. 다만 현금이라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분산해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 그쪽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